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정보 실패 사례에 대해서 계속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그 6.25 전쟁 직전에 그 정보 실패 사례에 대해서 앞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한미 관계 그쪽 부분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보보고서를 작성해서 군수뇌부뿐만 아니고 미 군사고문단까지 배포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은 그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게 상부에 정보가 배포되면서 상부의 판단사가 판단이 어떻게 됐느냐. 그걸 이제 한미 정보 협력 관계를 중심으로 한미 정보 협력 관계. 한국과 미국. 그게 남북 분단 후에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와서 소련 군정이 유지되고 남한에는 미국 군정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3년간. 그리고 나서 48년 8월 15일날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한미 간에 그 협력 관계, 외교, 그 전에는 이제 미 군정 시대니까 이제 외교 관계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국가 대 국가 간. 국가 대 국가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정부 협력 관계가 실수가 오면서 좀 틈이 생기면서 그 유교 남침을 예측하는데 좀 에러가 있었다, 실수가 있었다 하는 걸 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948년 8월 19일날 정부가 수립되고 수립되자마자 미국과 주한미군을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군사 정보 활동은 비밀 용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빼면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빼지는 않죠. 비밀리 조금씩 빼나가다가 1949년 6월 되면은 주한미 군사고문단만 남기고 주한민군은 완전히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 군사고문단은 KMAG, 약칭으로 KMAG를 하는데 이제 풀네임은 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그 주한미 군사고문단만 남기고 완전히 철수했는데 주한미 군사고문단은 우리 한국군을 편성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미 관계가 급격한 변동이 오니까 그 당시 미국 워싱턴에서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을 관할하는 이제 미 국무성으로 그 미 군정 최대 때는 미국 육군성에서 2차 대전 때 전쟁성에 1949년도 그 이제 국가안보법이 제정되고 육군성, 공군성, 해군성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육군성 관할로 있다가 외교 관계가 수립되니까 국무성 관할로 한국이 미 정부의 한국 관할이 바뀌면서 그러면 주한미 군사 고문단 KBC는 어떻게 할 거냐? 미 고문단. 미 고문단을 어떻게 관할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행정감독과 작전 지휘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 육군성에서는 이 육군성 이야기를 하기 전에 메가더 사령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당시에 메가더는 일본 동경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메가더가 가진 직책은 미 극동군 총사령관, 그리고 또 하나는 연합국 최고사령관.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이 패망하니까 일본의 항복을 받고 그리고 그 당시 일본도 군사정부, 메가더가 지휘하는 군정체제였어요. 군정체제? 그래서 그 책임자를 메가더가 동경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 육군성에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으니까 KMAG, 미 군사고문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메가더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메가더가 그 작전 지휘권만 나한테 있으면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는 주한 미 대사가 운영 전반을 다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KMAG
그 관할은 예. 주한미 대사한테로 넘어갔습니다. 어허. 그 말하자면 군대 조직이 예. 민간인이 그렇죠. 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예. 아주 모양새가 이상한 상황이 그렇죠. 벌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정부의 뭔가 실패가 깔리기 시작했네.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또 그렇게 바뀌는데 예. 그 동경에 있는 메가드 사령부에서는 그 당시에 중공, 소련의 정보가 필요할 겁니까? 예. 그래서 그 정보를 수집하는 창구로 예. 한국에다 사무소를 하나 설치를 합니다. 예. 주한미군은 완전 철수했지만 예. 한국에 사무소 들인 게 한국연락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했는데 예. 그게 영어로 코리아 레이전 아피스 그래갖고 아피스. 약식으로 KLO 예. 그 우리 유교전지 KLO, 때 켈러부대 이러면서 유명한 KLO KLO. 네. 이 KLO를 설치했고 예. 그게 또 하나 그 정보기하였던 미국 CIA 미국 중앙정보국은 1947년 9월달에 창설이 됐는데 이 극동 지역에 아직 뚜렷이 거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 큰 이유가 예. 또 메가드는 예. 그 정보 활동에 대한 인식이 예. 특정 작전 지역에서 정보 라인은 예. 그 지역 사령관한테로 단일화돼야 된다. 예. 이게 그 당시 메가드의 확고한 원칙이 있어요, 정보가. 예. 그러니까 CIA가 그 지역에 와서 활동하는 걸 굉장히 거부했습니다. 그 자기 산하에는 정보참모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책임자가 윌로비였는데, 윌로비. 이 윌로비는 2차 대전 때부터 이 해방 후에 메가드가 지가드가 계속 정보참모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수립되고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하고 그리고 미군사 고문들의 관할관이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반도에 가는 정보가 미국으로 배포되는 라인이 3개 라인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그 첫째 라인은 주한미 대사관에서 미 국무성으로 가는 라인. 그리고 두 번째가 KLO에서 메가드 사령부를 거쳐서 미 합참본부 거쳐서 미 육군성으로 이어진 라인. 그리고 세 번째가 CIA 극동지부에서 CIA 본부로 가는 라인. 그런데 극동지부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서 약한 상태죠. 이렇게 세 개로 분열되니까 워싱턴에서 볼 적에 이게 굉장히 혼돈을 가져온 겁니다. 워싱턴에 가면 그것도 육군성, CIA, 국무성 막 각자 따로 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우리가 흔히 CIA가 미국 CIA가 해외 정보, 해외 비밀 공작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CIA를 창설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트루먼 대통령 회고록에 보면 정보를 종합 판단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모든 정보기관이 똑같은 정보를 내 책상에 올리더라. 그래서 난 판단을 못 하겠더라, 이게. 그러니까 이 정보들을 종합 판단해서 나한테 일정적으로 보고해주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CIA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문 정보, 종합 판단 분석 기능이 CIA 중요한 역할이 주어졌네요. 네. 그렇게 이제 돼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한미 정보 협력 라인의 일선에 있었던 트루만, 미 정보 최고 책임자, 그리고 메가드, 그리고 메가드의 정보 참모, 윌로비, 이 세 분들은 전부 유기 전쟁이 끝나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회고록을 남겼습니다. 그 회고록에서 그 당시에 유기 전쟁을 예측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서로 떠넘기는 기록이 있어요. 나는 내가 잘못이 아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윌로비는 그 당시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국은 국무성 관할을 받지 않느냐. 그렇죠. 그때 에치슬 라인이 선포되고. 그게 전쟁 예측의 책임도 국무성이 있다. 국무성이 예측 실패의 책임이 있다. 우리가 KLO를 한국에 둔 거는 첩보를 수집하기 위한 거지. 그걸 이제
특정 국가에 네. 전략적 차원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나 안 일어날 거다. 이거는 국무성이 관할인데 국무성이 잘못했다. 네. 특히 KMAG도 네. 그 이제 주한미군의 철수시킬 때부터 해서 한 2년 동안 네. 한국군을 지배했고 네. 그리고 주한미 대사관에 정치 외교 전문가뿐만 아니라 육해 공군의 고문관을 다 두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전쟁의 제 책임은 국무성이 있다. 네. 이래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트루먼은 네.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네. 그 자기 회국에서 네. 한국 전쟁을 예측 못한 건 사실이다. 네. 근데 그 당시에 CIA가 네. 남침이 있을 거라 징후는 보고하는데 네. 언제 할 거냐? 네. 이걸 보고한 적이 없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네. 소련하고 대치하고 있던 데가 베를린, 네. 그리스, 네. 터키 네. 이렇게 다 대치하고 있었는데 그 있는 미군 사령관들이 네. 전부 자기들한테 쳐들어온다고 보고를 막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그런 보고만 받았지 한국이 위험하다 하는 보고를 네. 특정하는 보고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그 말하자면 미국 최고 정책 결정권자 대통령, 네. 그리고 미국 군부, 네. 미국 예귤라인 네. 여기는 네. 혼선이 그걸 이제 그 관점을 네. 서울로 네. 딱 돌려놓고 그러지게 우리도 국방부, 네. 국정원, 네. 외교부 네. 혼선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예. 이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 정보장교 출신인 박정희 전 대통령, 네. 김중필 중앙정보부장 네. 이런 분들은 네. 5.1 정부는 일어나자마자 네. 중앙정보부를 창설한 겁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네. 트루먼이 네. CIA를 해서 정보 분석 판단에 네. 했듯이 중앙정보부도 네. 이런 부문정보기관을 네. 통합 조정해서 네. 정확한 판단해야 된다. 통합 조정 있어. 네. 이렇게 해서 네. 중앙정보부를 네. 창설한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미국의 혼란이 컸다. 네. 그런데 이 혼란 상태를 나타내는 네. 또 다른 예가 네. 6.25 전쟁이 일어나고 27년 뒤에 1977년도 네. 그러니까 월남이 패망하고 네. 2년 뒤에 또 일어났습니다. 네. 그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월남이 패망하면서 이제 카터가 미국 대통령이 됐죠. 네. 그렇죠. 카터는 이제 인권 얘기를 하면서 네. 한국을 인권 시비를 걸면서 네. 주한미군을 철수시켰다. 완전히 네. 이게 대통령 공약을 하고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싱글러브라고 하는 주한미팔군 참모장이에요. 네. 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을 합니다. 네. 주한미군 철수는 곧 전쟁의 길로 가는 거다. 네. 전쟁의 길로 간다. 그 월남도 잃고 한국까지 이르면 미국 자수로 와도 태평양 방어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네. 미국 자신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이 네. 싱글러브를 잘라버립니다. 네. 미국을 소환. 네. 그걸 잘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싱글러브를 봐서는 싱글러브의 장한 판단이 정확했던 거죠. 근데 6.25 전에도 그렇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 전쟁이 났듯이 네. 이것도 월남도 네. 주한미군하고 한국군 다 빼고 나니까 그렇죠. 순식간에 뭐 공산되고 있잖아요. 파리 평화협정 해갖고 뭐 네. 월맹은 네. 그거는 전번에 저희 이제 김창호 박사님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외교 관계, 협정 이런 거는 네. 우리가 휴지소에 불과합니다. 네. 독소 불가침 조약해놓고 네. 히틀러가 그냥 친구해다 안 지키는데 어떡할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뭐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지. 안 지키는데 어떡할 거냐? 똑같습니다. 지금 뭐 종전선언 해놓고 안 지키면 그만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싱글러버도 이렇게 판단을 한 게 싱글러버도 정보 활동을 하면서 그 평화의 이면에 있는 희망과 이런 걸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싱글러버가 CIA 그 전략정보국 미국 전략정보국입니다. 그 당시 OSS. 그 전략정보국은 미 CIA 전신인데 그 1941년 7월달 그러니까 2차 대전이 터지니까 미국이 정보조정관실을 만들었다가 정보조정관실은 그 COI라고 그러죠. 그걸 확대해서 OSS가 됐는데 이게 요인데 트루먼 대통령이 전후에 또 조금 그 실수한 게 그 OSS를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10월 1일 날
해체해버렸어요. 해체해버렸다. 네. 그래서 그 해체하고 나서 예, 그 요원들이 일부가 예, 전쟁성으로 갔는데 예, 그 전쟁성에서 네, OSS 출신들을 모아가지고 네, 네, 전략정보대 예, 간의 SS 이육하는 조직을 만들었거든요. 예, 스트래티직 서비스 유닛. 예, 이 전략정보대 소속이 싱글더가 그 소속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만주에 파견돼가지고 예, 그 이제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김일성이가 북한을 돌직에 예, 만주주의에 또 소련군들이 막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서 정보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예, 그 CIA도 나중에 바뀌니까 그 네. 멤버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싱글리브 회고록 때도 보면은 그 북한의 남친 정보가 6월 19일 날 그 자기도 보고를 했다. 이런 그게 이제 그 밑에 실무선에서 징후 보고는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말을 이제 정보 실패를 우리 6.25 전쟁, 그리고 싱글러브 사례, 이런 걸 그 소개드리면서, 이제 워싱턴의 정책 결정권자와 작전 현장의 지휘관 사이에 이견이 일어나는데, 이 이견에서 우리가 좀, 그, 이제 국가정보화 용어로 정보의 정치화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정보의 정치화가 뭐냐 하면은, 정보 활동하는 주체들이 상관의 눈치를 살펴서 그렇죠. 정보를 왜곡한다는 거예요. 상관이 기분 나쁜 정보는 하기 싫은 거죠. 끄끄는 정보를 하기 싫은 겁니다. 그 여기서 우리가 트루먼과 메가더, 그 아까 윌러비가 뭐 미 국무수의 책임을 넘기듯이 그렇죠. 이 정보의 정치화 현상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정보의 정치화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뭐 체리 피킹, 그리고 확정 편향, 집단적 사고 이런 게 많이 분석이 됩니다. 체리 피킹은 자기 하객에 불리한 이야기는 상관에 보고를 안 합니다. 체리 피킹. 체리 피킹. 그리고 확정 편향은 내가 뭐를 믿고 있기 때문에 확정 편향. 저 김정은이 남쪽 못한다. 이래 믿고 그러다 막 다 주는 거예요. 이 정보 정치화 현상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와서 이 평화를 깰 거냐. 이런 집단적 사고야. 그러다 보면은 여럿이 묻혀가지고 뭐 10명, 20명이 앉아서 그렇지 하면서 이러다 보면은 그걸 이기의식을 애써 피하는 거죠. 외면하는 거죠. 이런 데서 지금 그 내년도 또 미국 대통령 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을 앞두고 우리가 또 한미 간의 정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데서 우리 지식인들이 특히 국가안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 국민의 안전,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근래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하마스의 그 정보 역량을 갖다가 또 모사드가 잠시 좀 관가를 했네, 그죠? 관가해서 그렇게 지금 어제부터 뉴스 나온 게 하마스가 북한은 우리 편이다. 뭐 이렇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시각을 국가 안보를 공부하는 분들도 그 한국 현대사를 그 유명한 학자 이정식 교수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평소 하는 말이 한국의 문제를 한국의 테두리에 대해서만 올라가면 해결이 안 된다. 그렇죠. 한반도에는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일본, 즉 강대국의 이익이 침해하기 때문에 강대국이 한반도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하마스 전쟁 이런 걸 보면서 한반도는 어떻게 될 건지 시각을 글로벌 상태에서 두고 이 정세를 판단을 해야지. 우리가 여기 앉아서 여당, 야당 뭐 찌그락찌그락 하고 당파 싸움만 하고 있어가지고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안전을 담보하기가 참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특히 내년 총선, 미국 대선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정략적 관점보다는
국가 안보가 그래서 정당은 결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결코 지키지 못하는 그런 정략적인 입장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 안보는 통치자와 그다음에 국가 정보 그런 기관에 있는 어떤 우리 종사자들이 좀 더 이렇게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보 실패에 대해서 지금 쭉 사례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또 여기서 조금 또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또 그 6.25 전쟁 중에서 중공군이 참전을 했는데 그것 또한 그 정보를 예측하는 데 실패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또 교훈을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다음 시간에 한번 또 공부를 해보기로 하시죠. 네.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